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남은 여생을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4년 정도였고 따로 자식은 없었는데 남편이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따로 재혼은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았어요. 저는 친정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마음이 너무 헛헛했던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커피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치킨집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랑 계약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말하는 것도 점잖아 보이고 인상도 참 좋더라고요. 그분은 치킨 장사를 하셨고 저도 건물 주인이자 바로 옆에서 카페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며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 그 집 치킨이 맛있어서 저도 종종 사 먹었고 그분도 저희 집에서 커피나 음료를 자주 사 먹었고요. 저희는 나이도 엇비슷해서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 남자는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민수였고 민수는 학교 마치면 곧잘 아버지 가게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면 테이블 하나 자리 잡고 앉아서 숙제도 하고 아버지 일도 돕고 잘 있다가곤 했습니다. 저도 자주 봐서 친하게 지냈죠. 제가 민수 먹으라고 여름에는 팥빙수도 만들어주고 딸기 주스도 만들어주고 너무 더운 날에는 아버지 가게는 튀김기 때문에 더우니까 우리 가게 와 있으라고 한 적도 많아요. 한 번은 민수가 친구랑 가게 와 있길래 저희 가게 오라고 해서 주스하고 간식하고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 남자도 자기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 그러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이웃으로 또 친구로 잘 지내다가 한 번은 그 가게에서 치킨에 술을 한잔한 적이 있어요. 민수 아빠가 그전엔 말하지 않았던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와이프랑 이혼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새살림 차려서 나간 거더라고요. 애엄마는 본인 중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났었다고 하는데 그 바람난 동창 아내가 찾아와서 동네에서 애엄마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바람에 민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애 때문에라도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여기로 이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그냥 이혼했다고만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사실은 그랬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면서요. 자기가 집도 가난하고 집불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나름 가정에 잘하고 산다 생각했는데 애엄마가 뒤로 그럴 줄은 몰랐다며 그 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자식 놔두고 내 연남이랑 살림 차리겠다고 도망간 그 여자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면서 앞으로 민수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경고도 했었다네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떠났으니 아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민수 아빠를 보면서 참 안 됐기도 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엇나가지도 않고 민수가 저렇게 잘 커준 건 고마운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민수한테 마음이 쓰였어요. 한 번은 민수가 조만간 소풍이라고 하길래 요즘에도 김밥 그런 거 싸가냐고 하니까 싸간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김밥 가게에서 한 줄 사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아침에 가게 들러서 들고 가라고도 했어요. 민수도 집김밥 오랜만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민수 아빠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요. 저는 그맘때 민수 아빠랑 부쩍 가깝게 지냈죠.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사람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갔고 민수 아빠도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직 민수가 어리니까 살림을 합치거나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고 그냥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자기 아빠한테는 말 못하는 것도 저한테는 잘 털어놓을 만큼요. 호칭은 아줌마였지만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도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민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그제야 저희도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기뻐하면서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고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아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았고 방학 정도에만 집에 내려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3, 4개월 정도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단기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돈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남편은 여윳돈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기꺼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꼭 영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그런 경험도 좋은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정도 해주었죠.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한동안은 연락도 힘들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어학연수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라는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해서 민수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친엄마란 여자는 바람나서 살림 차렸던 내연남하고는 진작에 헤어졌고 혼자서 힘들게 살았는데 돈도 없고 상황이 안 좋다고 대학생인 민수더러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버리고 간 엄마라고 해도 엄마는 엄마였던지 민수는 결국 저희한테는 어학연수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제가 준 돈을 고스란히 자기 친엄마한테 준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기막히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몹시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해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때는 민수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왜 만나느냐, 그때 어떻게 집 나갔는지 다 까먹었느냐며 노발대발했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도와주고 싶더냐고요. 아들은 자기도 엄마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러고 불쌍하게 찾아왔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저버리냐 그러더군요. 남편은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너네 아빠는 안 불쌍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기껏 돈 마련해준 너네 새엄마는 생각도 안 하느냐며 왜 거짓말을 하고 돈까지 주느냐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제야 아들도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남편은 한 번은 넘어가 주는데 다시는 그 여자와 따로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행여나 자꾸 연락하고 귀찮게 굴면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했죠. 본인이 해결한다고요.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몰래 도와주려고 하면 그때는 그 여자 아들로만 살라고 우리하고는 인연 끊는 줄 알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아들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 돈으로 친엄마 몰래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서운한 건 있었지만 한편으론 친엄마라고 찾아왔으니 지도 오죽했겠나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정도 말했으면 아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취업도 바로 했어요. 아들은 회사 근처로 집을 하나 구한다고 했고 제가 회사에서 거리도 가깝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직접 계약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지내면서 회사 다니라고요. 아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남편도 민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당연하다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들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며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싹싹하고 밝아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아들과 여자친구를 한 번씩 보게 되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니까 저도 그 아이가 참 예뻐서 잘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어요. 저희 집에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는다고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음식 준비하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거들려고 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앞으로도 너는 이 주방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이죠. 너희 집에선 너도 귀한 딸인데 나는 너 시켜 먹을 생각 없다고. 내 집이고 내 주방이니까 너는 이 집에 오면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놀다 가면 된다고요.
그 후 아들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돈댁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 3월에 만기가 된다. 일단 애들은 먼저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3월에 아파트 계약 만료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요. 혼수니 예단이니 해올 것 없다고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너네가 모은 돈은 결혼식 자금으로 좀 쓰고 나머지 돈은 잘 들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 하니까 따로 휴가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명절 때는 친정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은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도 명절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거든요. 아들네에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알아서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이었죠. 사돈댁에선 저보고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다면서 딸이 너무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예비 처가댁에서 제 배려에 너무 고마워하신다고요. 또 예비 며느리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저는 너네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아들의 결혼식은 2달 정도 뒤였고 아들네에는 식 전에 먼저 아들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포항에 갔다가 대게를 넉넉하게 사오게 됐습니다. 아들도 대게를 워낙 좋아했는데 어차피 아들네 오피스텔 근처로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잠깐 들려서 주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계약해준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아들 집에 간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자꾸 드나들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일부러 와서 들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들네 집으로 곧장 가게 됐죠. 제가 가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바로 올라가게 된 거죠. 주말이니까 집에 있겠거니 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누구세요 하면서 웬 여자가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줌마가 문을 여니까 이 사람은 누구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보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귀신이라도 본 양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여자 놀라서 문을 다시 확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데 남편은 갑자기 화가 나서 문 열라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데 그래요? 아이 참...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전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친엄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민수네 오피스텔엔 왜 있을까 혼란스럽던 찰나 아들이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문을 확 열어 제끼곤 따지더라고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저기 아빠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들어와서 일단 얘기하세요. 나 참!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주방 쪽에 서서 힐끔힐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남편의 전부인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남편은 전부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자식 집에 있는데 무슨 문제라고 난리야! 라며 뻔뻔하게 굴더군요. 뭐가 어째? 이 사람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두 사람이 싸우는 틈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방이 2개 있는데 그중 한 방은 아예 그 여자가 사는 듯 했어요. 방에는 토퍼가 깔려있고 옷가지들도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내가 민수 엄마잖아. 엄마가 아들 집에 와 있는 건데 왜 난리냐고. 야 김민수 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호통에 아들은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 대답은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그 집을 나갔어요. 남편도 아들에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급하게 저를 따라왔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안 했고
남편은 민수 저 자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창밖만 보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친엄마랑 연락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떡하니 집에는 친엄마를 모셔놓고 있다뇨. 그것도 제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저녁쯤에 아들은 며느리랑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한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들은 왜 친엄마가 집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더군요. 엄마가 혼자 원룸에서 사시면서 일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거동도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퇴원은 했는데 엄마가 원래 살던 원룸은 월세방이라서 보증금 빼서 병원비로 다 쓰니까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따로 보험도 안 해놨다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조금 도와드렸는데 엄마가 이번엔 오갈 데 없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모신 거예요. 마땅히 지낼 데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력되시면 엄마 전세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너무 기막히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죠. 친엄마가 교통사고 난 건 어떻게 알았는데?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아들은 저와 남편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뭐야? 그 대답을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지껏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면서 살았는데 그 순간 얘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더군요. 대학생 때 제가 해준 돈 1,000만 원을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 친엄마 줬을 때도 속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 남편이 말했고 아들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다 속이고 자기 친엄마랑 연락하면서 도와주고 게다가 결혼자금이랍시고 모아놓은 돈도 몽땅 그 여자한테 주고 이제는 전세까지 알아봐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얘한테 뭔가 싶더라고요. 그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돈주머니인가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새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니까 아들은 도리어 이게 왜 뒤통수냐고 대듭니다.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잘못된 거냐고 자기 친엄마인데 저버릴 수 있느냐고요. 오히려 친엄마 저버리는 인간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면서 왜 자기를 이해 못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난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를 내 아들로 걷어서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도 쉽게 마음먹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라 생각했고 마음을 줬어요. 내가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얘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결국 아들에게 엄마는 지 친엄마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 기분은 어떤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상황과 자기 엄마의 상황만 이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배신감의 입이 차마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며느리도 앞에서 자불안석으로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친자식인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불쌍해 보일 테고 어찌됐든 자식 도리로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앞으로 네 마음대로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 나는 거기에 터치하고 싶지도 않다. 그쪽이 네 부모라 생각하고 그쪽이랑 살아. 결혼식 할 때도 나는 안 불러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도 안 와도 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날벼락을 맞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15년 넘게 내가 너한테 엄마 역할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치 않았어도 내 딴에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긴 시간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몰래 연락하고 이제는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살 줄은 몰랐다. 나도 사람인데 배신감 들고 나에 대한 기만이다 싶어.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재혼한 남편 전 부인까지 모셔다가 아들이랑 편하게 살아라고 집까지 얻어주겠니?
아니면 친엄마 전세를 해달라고? 내가 네 일이라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앞으로는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니네 엄마 모시고 살아. 네가 네 돈으로 친엄마 모시고 산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다만 나는 아까 그 집에서 네 친엄마가 사는 거 본 순간 여태까지 너한테 나는 그냥 남이었구나. 돈 필요하면 돈이나 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더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니 나도 앞으로 너를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남편이 아들에게 실망이라고,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없다고, 앞으로 연 끊고 살 거고 이 집은 네 집 아니니까 올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군요. 분명 친엄마 만나면 연 끊는다고, 행여나 또 연락 오면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속인 건 네가 자초한 거라고 하면서요. 아들 여자친구는 옆에서 우는 소리 들리고 남편까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렇게 밖에선 아들 여자친구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들이 가자고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때 제가 한 말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세주려고 했던 것들도 다 거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3월에 아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부터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곳 전세주게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도 제가 계약한 것이다 보니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서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2주 정도 흘렀을 때 아들은 그제야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연락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는 일체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집으로도 찾아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안 만나줬어요. 아들이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당장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니까 매달리는 게 보여서 더 서글프더군요. 아들은 남편 가게에도 찾아왔는데 남편은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했을 땐 책임도 네가 지는 게 맞다고, 새엄마가 마음이 돌아섰으니 그냥 남이라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오피스텔 곧 계약 만기되고 새 입주자 들어온다 했으니까 기간 맞춰서 짐 빼고 나가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냐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데 자식이라고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되나요? 남편도 너네 친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었냐고 화냈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다고 집 나간 게 너네 엄마라고. 한창 사춘기에 예민한 너 데리고 소문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이사하고 여지껏 아등바등 키웠는데 이제 와서 키워준 아빠와 새엄마 말은 무시하고 자식돌이 따져가며 친엄마 거두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너네 엄마 먹여 살리라고 했답니다. 이제 와서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냐며 우리는 더 이상 해줄 돈 없으니 그만하고 찾아오지 말라고요. 친엄마 모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겠다는 건데 아들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가 돼서 아들은 오피스텔에서도 짐을 뺐습니다. 그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아들 여자친구더라고요. 어쩐 일로 번호까지 다르게 해서 연락했느냐 하니 자기는 민수 씨랑 결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한번 뵐 수 있겠느냐 하더라고요. 결혼이 깨진 건가 생각하며 약속을 잡아 밖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민수 씨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는 행동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질려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요. 민수 씨가 친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저는 반대했거든요. 제가 그간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시면 분명 기분 나쁘실 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민수 씨는 자기 친엄마인데 모른 척하는 게 도리냐고. 제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오피스텔로 모시고 왔어요. 게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은 친어머니 드려야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식 비용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어머니란 분이 저한테 결혼하려면 현금 예단까지 갖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민수 친엄마니까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혼도 전에 민수 씨 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럴 거면 난 이 결혼 안 한다고 민수 씨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민수 씨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계획도 없고
눈치로는 민수 씨 본인도 친어머니한테 나가달라 하고 싶은데 친어머니가 마땅히 집도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알리자는데도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면서 대책 없이 우기기만 하는데 그걸로 많이 싸웠거든요. 돈을 떠나서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믿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파혼 통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 못 태운다고 헤어지자 하는 거냐고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 모습에 더 정 떨어져서 진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그간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게 저도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혹시나 저도 민수 씨 행동에 동조했을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알죠.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들 여자친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을 거란 걸요. 그래서 결혼 깨진 거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 집 일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도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국 파혼을 했고 듣자 하니 대출받아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자기 엄마랑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나는 앞으로 민수를 별로 볼 생각 없지만 당신은 친아들이니까 보고 싶으면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민수를 이해 못하겠다고 지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자기도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지낼 거라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아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된 거죠. 아들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친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모시고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는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결국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남남이었나 싶으면서도 내가 해주는 금전적인 혜택은 왜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생각하면 저도 사람인데 배신감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배신감과 실망이 커 아들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도 본인이 선택한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